술과 안주도 밤마다 나는 자주 나가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술과 안주를 계속 먹어야 되는 생활이다. 규정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 Q&A를 준비했습니다. 인비절라인의 비용, 착용 시간, 식사 습관, 효과, 통증, 실패하는 이유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가장 환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비용이죠. 모든 치료에 있어서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력도 물론 다 보면서 비교를 하시지만 비용 비교도 정말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 인비절라인의 비용은 환자의 상태나 또 난이도 그리고 병원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죠. 평균적인 건 있어요. 보통 기본적인 치료 비용이 정해져 있고요. 너무 경미한 케이스고 금방 끝나는 케이스라면 위나 아래 중 어느 한쪽만 양악이 아닌 편악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가격에서 할인을 좀 해드리는 정책으로 다른 병원들도 다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난이도와 상관없이 같은 비용을 받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에서 치료 비용이 좀 형성되어 있고요. 더 비싼 곳도 물론 있어요. 미국이랑 비교를 하자면, 제가 인비절라인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미국은 또 7,000불에서 8,500불 정도로 평균 치료 비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비싸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환자분이시라면은 한국에서 인비절라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시겠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치아 교정은 사실 극히 제한적이에요.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라던가 선천적으로 아간면 기형이 있는 치료를 위한 치아 교정, 그런 것들은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근데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비보험 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손보험이나 뭐 치아 보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보험들도 치아 교정은 보장을 하지 않아요. 네, 철사 교정도 똑같아요. 치아 교정의 그냥 항목이라서 진짜 씹히지 않는 분들, 교합에 장애가 있어서 식사를 아예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그거를 심사를 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까지만,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질문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정 난이도가 좀 굉장히 낮아서 너무 빨리 끝나는 케이스거나 위쪽이나 아래쪽 어느 한쪽만 해도 되는 케이스라면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인비절라인은 무조건 비싸니까 그렇게 생각만 하고 문턱이 좀 너무 높다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 판단하기 힘드시니까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너무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인비절라인 상담을 받으시러 치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약간 경미한, 정말로 약간씩만 삐뚤어져 있는 경우, 치아에 틈이 있는데 틈도 뭐 조금씩밖에 없다 하면은 뭐 6개월 이내로도 뭐 끝날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빨리 끝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교정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더 많이 책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10년 정도에 그렇게 길어진다고 하면은 비용이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들 수는 있는데, 2년 정도 걸릴 게 뭐 3년이 됐다, 뭐 3년 반이 됐다, 4년이 됐다, 뭐 그 정도 선에서는 사실은 비용을 더 많이 책정을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죠. 하루 20시간에서 22시간 착용이 원칙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이고 밥 먹는 시간이 빨리 먹으면 30분, 그리고 이제 뭐 외식을 한다고 하면 1시간 이상도 걸리죠. 중간중간 간식을 먹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간식을 또 자주 먹으면 또 그 시간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빼고는 항상 착용을 해야 겨우 20시간 이상을 아마 착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는 시간도 무조건 착용을 해야 하는 거고, 내 치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양치할 때만 빼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랑 커피숍 가서 원샷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다도 떨면서 말할 때 끼우고 커피 마실 때 빼고 한 모금 했다 다시 끼우고, 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좀 제약이 좀 있죠. 그럴 때는 빨대 같은 걸로 좀 드시고, 사실 근데 커피가 착색이 되고 뭐 하기는 한데 장치는 뭐 일주일마다 갈아 끼우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장치는 좀 착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뭐 열흘 뒤에는 또 새 장치를 끼우니까 착색이 돼도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인비절라인도 그렇고 사실 치아 교정도 그래요. 치아 교정을 하시고 나면 치아가 많이 노래져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계속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관리를 좀 잘한다고 하더라도 착색이 어느 정도 조금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교정이 끝나신 분들은 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교정이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치아가 좀 많이 노래졌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 저희 병원에서 교정 끝나고 나서 이제 치아 미백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또 예전의 색깔로 돌아오니까요. 또 막 그렇게까지 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 장치를 낀 직후에 뭐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좀 뻐근한 정도? 치아를 누르고 좀 그런 압박감이 좀 있어요. 근데 철사 교정에 비해서는 훨씬 통증이 적습니다. 대부분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불편감이고요. 통증이라기보다 또 며칠 내에 불편감은 또 사라집니다. 나이에 따른 움직임의 차이는 확실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브라켓 철사 이제 전통적인 교정을 할 때도 어린 아이들의 치아는 진짜 금방금방 움직여요. 교정이 되는 원리가 뼈 안에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뼈가 한쪽은 녹고 한쪽은 생기면서 치아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뭐 나무젓가락을 꽂았는데 그거를 이동시키면 한쪽의 모래는 없어지고 다른 쪽의 모래는 점점 차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정이 되는 건데 아이들은 이제 성장기니까 뼈의 리모델링이 굉장히 빨라요. 뼈가 없어지고 뼈가 다시 생기고 그러니까 치아가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어른들은 그게 굉장히 느려요. 교정의 기간도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인비절라인 장치도 어린이들을 위한 장치가 또 있어요. 인비절라인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소아 교정을 위한 인비절라인 장치도 나오거든요. 확실히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전체적인 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보통 중고등학교 정도니까요. 그때의 나이랑 뭐 비교를 한다면 성인이라면 발치 교정을 했을 때 뭐 2년 반에서 3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리면 그런 청소년기의 친구들은 보통 뭐 2년이나 그 이내로 진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발치 공간이 막 확 닫혀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처음 착용을 하셨을 때는 초반에 며칠간은 뭐 시옷 발음이라던가 지읒 발음 정도가 뭐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혀가 진짜 금방 적응을 하거든요. 며칠 만에 이게 적응이 되고 인비절라인이라는 게 치아만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초반에 며칠만 적응이 되면 앞으로 계속 그냥 적응이 돼서 그냥 발음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금방 적응을 해서 뭐 면접이나 뭐 발표 같은 것을 할 때도 전혀 발음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 정도가 되죠. 처음에 딱 꼈을 때는 좀 불편하다고 말씀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인비절라인이 아니라 뭐 다른 타사 제품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제품들은 보시면 치아 라인에 따라서 트리밍이 되어 있지 않고 일자로 쫙 이렇게 잘라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잇몸을 덮어요. 그래서 안쪽에서도 일자로 쫙 되어 있어서 잇몸을 덮는 구간이 더 많고 아래쪽도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도 잇몸을 더 많이 덮기 때문에 혀가 훨씬 더 간섭이 심해요. 다른 장치들은 인비절라인보다도 발음을 하는데 더 많은 적응이 필요하고 정말 초반에 며칠만 적응을 하시면 뭐 앞으로는 뭐 크게 문제 없죠. 그리고 우리가 브라켓 철사 교정을 할 때도 구강 내에 안쪽에 장치를 막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TPA라는 뭐 그런 장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입천장 쪽에서 혀가 많이 걸리거든요. 아랫니에도 공간을 잡아주기 위해서 철사들이 지나가는 그런 구조물들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적응이 굉장히 힘들죠. 발음하기도 너무 힘들고. 근데 인비절라인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훨씬 적응하는 게 쉬워요. 실제로 저 얼마 전에 또 시작하신 분도 처음 이 인비절라인을 끼우면서 이걸로 교정이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장치의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치아 교정이거든요. 인비절라인은 지금까지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의 환자 케이스가 쌓여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인비절라인 임상 케이스 갤러리예요.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자유롭게 인비절라인을 이용한 교정의 치료 전후 사진을 보실 수 있고요. 치아 교정을 고민이신 분들께서는 이런 사이트 들어가셔서 나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찾아보고 나도 이렇게 투명 교정으로 인비절라인으로 교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실패라고 한다면 환자분께서 얼라이너를 잘 착용하지 않았을 때예요. 사실 인비절라인은 환자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반밖에 안 끼신다거나 하루 종일 끼지 않는 날도 있다거나 한다면 교정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겠죠. 정말로 가까운 지인 중에 치아 교정을 거의 1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세요. 인비절라인으로 시작을 했다가 끼기 너무 귀찮고 또
진행이 안 되니까 철사 교정으로 다시 바꿨어요. 그러다 또 철사 교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중요한 촬영 등이 많다고 해가지고 다시 투명 교정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시 인비절라인을 시작했는데 그 인비절라인을 다시 또 잘 안 끼게 되니까 다시 예전으로 점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치료 기간이 막 무한정 길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 케어를 해서 인비절라인으로 마무리는 해드렸어요. 진짜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께서 장치 착용만 잘해주시면은 뭐 실패를 하거나 부작용이 생길 만한 그런 요소는 거의 없어요. 실패 사례나 사실 그런 부분은 거의 없죠. 특별히 진짜 뭐 부작용이다 라고 할 만한 게 치과 의사분들마다 또 인비절라인을 치료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경험이 있는 인비절라인 의사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려운 케이스들을 할 때 치아의 각도라던가 그런 것들을 잡는 게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치과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인비절라인 장치 때문에 이 장치에 의한 부작용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뭐 쇼츠 같은 것들 봐도 인비절라인을 후회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후회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케이스와 좀 비슷한 분들일 거예요. 얼라이너를 착용하는 게 뺐다 꼈다 하는 게 막상 시작해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죠. 식사할 때 뺐다가 다시 착용하는 걸 까먹어서 또 한동안 안 끼다가 밤에 잘 때도 까먹고 또 안 끼우다가 한두 번이 또 며칠이 되고 그렇게 얼라이너를 빼고 생활하는 습관이 쌓이다 보면은 당연히 교정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치아 교정이 진행이 안 되니까 좀 후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교정 기간이 또 길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과연 이 인비절라인을 계속 꾸준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인가 깊게 고민을 해보고 좀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교정은 하고 싶은데 또 이런 투명 교정 장치의 착용이나 관리에 자신이 없다. 나는 뭐 하루에 간식을 진짜 여러 번 먹어야 하고 절대 끊을 수 없고 뭐 술과 안주도 밤마다 나는 자주 나가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술과 안주를 계속 먹어야 되는 생활이다. 이런 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은 브라켓을 붙이고 철사 교정을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불편감이 또 있고 또 뭐 심미성이 떨어지더라도 치아 교정이라는 목표에는 또 다다를 수 있으니까요. 치과만 한 달에 한 번씩 와주시면 이거는 의사가 다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장치는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해드리고 동기부여도 해드리고 또 그런 어플에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치아 교정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은 해요. 고치고 싶기 때문에 화이팅입니다. 네. 사실 장치를 빼고 식사를 하신 후에 양치를 꼭 하시고 다시 착용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양치를 안 하고 얼라이너를 끼우면 음식물 찌꺼기들이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데 그걸 이제 그냥 끼우는 거잖아요.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을 가둬두는 꼴이 돼서 충치와 잇몸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간식을 드시고 난 후에도 과자 같은 거 치아 사이사이에 많이 이제 껴있잖아요. 간식을 드시고 난 후에도 꼭 양치를 하시고 얼라이너를 착용하시고요. 최소한 물로라도 좀 잘 헹궈내 주시고 얼라이너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인비절라인을 선택한 이유도 심미성 때문인데 중요한 자리에서는 장치를 빼고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면접을 본다던가 소개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방송을 촬영한다던가 뭐 유튜브 촬영을 한다던가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꼭 얼라이너를 빼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끔 짧게 빼는 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한두 번 빼보니까 뭐 너무 편해가지고 편한 걸 또 느끼고 싶어서 또 습관적으로 빼는 것이 또 반복이 되면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또 치료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절대 식사하실 때 끼시면 안 돼요. 식사 시에는 반드시 빼야 합니다. 음식물을 씹음으로 해서 얼라이너가 변형이 되거나 또 파절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장치가 변형이 되면 당연히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한 0.5mm 정도 두께가 있어요. 위아래 다 그 두께가 합해지면 한 1mm 정도가 교합이 좀 높아지는 건데 치아가 맞물리는 게 정확하게 맞물리지는 않겠죠. 어금니끼리 물리면서 앞니는 살짝 뜨고 그래서 이 장치를 끼운 상태에서는 사실 입을 꽉 다무는 것도 좋지는 않고요. 그럼 어금니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금니가 안으로 들어가는 불필요한 교정력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음식물을 또 꽉꽉꽉꽉 씹는다고 하면 교정의 방향에 있어서는 완전 안 좋은 방향이 되겠죠. 식사는 뭐 아무리 뭐 부드러운 거를 드신다고 하더라도 장치를 끼우고
뭔가 씹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껌은 진짜 하면 안 되겠죠. 계속 이렇게 씹어야 되니까. 젤리도 안 되는 게 끈적하잖아요. 끈적한 것도 있지만 엄청 질겅질겅 씹어야 되는 하리보 같은 거 잘 안 씹히잖아요. 막 엄청 많이 씹어야 되잖아요. 이 장치도 끼우고 제대로 씹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젤리를 막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냥 드시지 마세요. 그냥. 사실은 또 되게 좀 부지런하면 금방 빼고 또 막 먹고 양치 좀 하고 바로 끼우고 자주자주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정말 이렇게 먹을 거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간절한데 교정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사실 그런 분들은 뭐 잠깐 빼고 하면 훨씬 좋죠.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이제 인비절라인을 좀 하세요. 그냥 오히려 좋다고 해요. 간식 같은 거를 조금 더 멀리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절제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잘 끼고 있어? 이렇게 좀 물어보면 너무 잘 끼고 있어요. 이게 왜 힘들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참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건강 주스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주스 자체가 좀 산도가 높고 막 시잖아요. 그래서 치아에는 좋진 않아요. 몸에는 건강한 주스일지 몰라도 착용 중에는 뜨겁지 않은 물만 좀 드시라고 해요. 인비절라인 설명서에는 찬 물만 드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 미지근한 물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근데 뜨거운 물은 좀 아무리 이제 좋은 플라스틱 특수 소재라고 하더라도 변형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뜨겁지 않은 물을 장치를 끼고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커피나 주스, 탄산 등은 얼라이너와 치아 사이에 다 이제 흘러 들어가겠죠. 얼라이너를 끼워도 그 사이에 틈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료들이 다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끼워지게 되겠죠. 커피나 음료들을 먹으면 여기가 색깔이 다 이제 물들어요. 안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마치 커피가 담긴 컵에 내 치아를 이렇게 계속 담그고 있거나 그 콜라에 내 치아를 계속 담그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치 발생 위험이 너무 높겠죠. 산도가 높은 탄산이나 주스에 의해서 치아가 계속 이제 부식이 되거나 또 커피에 의해서 계속 또 착색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음료는 얼라이너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어서 절대 장치를 끼고 뜨거운 물이나 음료를 드시면 안 됩니다. 인비절라인 장치를 끼고 식사를 하진 않잖아요. 장치가 막 아주 더러울 일은 사실 없어요. 근데 입 안에 오랫동안 뭐 20시간 이상씩 계속 끼는 거니까 세척은 해주는 게 좋겠죠. 미지근한 물로 좀 세척을 흐르는 물에 좀 해주시면 되고요. 부드러운 칫솔로 좀 가볍게 닦아주시면 좋아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나 혼자 산다에 조규성 그 축구 선수분이 나와서 그분도 인비절라인을 하시더라고요. 인비절라인을 세척하는, 그러니까 빼고 세척하고 양치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로 좀 가볍게 닦아주시는데 저희는 원래 예전부터 주방 세제로 좀 닦아주시라고 설명을 해왔었어요. 요즘에는 얼라이너 전용 세척제들도 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인비절라인 사용 설명서에 소량의 치약은 사용해도 된다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치약은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약간의 이제 치약은 그래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독을 한다고 뭐 뜨거운 물에 씻거나 젖병 소독하듯이 이렇게 삶거나 하시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변형이 쉽게 되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주의를 드립니다. 장치 하나당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2주 정도 예전에는 착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일주일 정도 착용하는 걸로 권고를 드리고 있고, 치과 의사분에 따라서 10일을 착용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잘 착용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께서는 7일만 사용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새로운 장치를 낄 때마다 이 치아가 약간 이동한 형태의 교정 장치를 끼우는 거기 때문에 딱 맞는 게 아니라 약간 치아가 이동을 시키는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통증이 불편감 정도가 좀 있는데 한 3, 4일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치아가 이제 서서히 이동하면서 적응이 돼서 통증은 거의 이제 사라지죠. 사실 환자가 판단할 때는 좀 그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장치를 꼈을 때는 좀 빡빡하게 들어가요. 치아에 압박감이 있고, 근데 일주일 정도 끼고 열흘 정도 끼면 잘 들어가요. 그만큼 치아가 그 장치에 맞게 좀 이동을 한 거죠. 저희가 처음에 장치를 2개, 3개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저희가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치아랑 장치가 너무 잘 맞아요. 그러면 치아가 그만큼 그 장치에 맞게 이동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분은 이 장치에 맞게
일주일 정도 끼면은 치아가 잘 움직이는구나 판단을 하고 다음부터도 계속 일주일마다 이제 갈아 끼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거기에 딱 맞지 않더라도 약간 덜 움직였더라도 그게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치아가 잘 움직이시는 분이면 다음 단계에 꼈을 때 계속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치아가 너무 안 움직이시는 분이다 하면은 하나의 장치를 열흘에서 뭐 2주 정도까지 좀 기간을 늘리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기간을 좀 정해드리죠. 보통은 해당 장치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죠. 아니면 뭐 파손이 되거나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전 단계의 장치나 다음 단계의 얼라이너를 한번 착용을 해보는 거예요. 치과 의사의 체크를 받으면서 껴보니까 괜찮겠다, 너무 빡빡하지 않고 치아가 잘 잡히면서 이동할 수 있겠다 하면은 사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저희가 장치를 하나씩 드리는 게 아니라 두세 개씩 뭐 서너 개씩 드리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면 그 장치를 사실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다음 단계를 낄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 전에 꼈던 장치를 일단은 임시로 착용을 하고 다시 장치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가 그런 스캔을 해놨던 자료가 있고 지금 치아의 위치가 우리가 몇 단계의 장치의 위치이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부터 장치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되겠죠. 하지만 그게 또 미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해외 배송의 시간이 또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2주일 정도 좀 걸릴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좀 딜레이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은 인비절라인 환자분들이 생기고 우리나라의 땅이 넓다면은 인비절라인 그 만드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잖아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정도의 수요까지는 되지는 않으니까요. 인구수의 차이가 일단 엄청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있으면 정말로 빠를 것 같기는 해요. 며칠밖에 안 걸리겠죠. 이걸 잃어버리면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소정의 금액이 아마 책정이 될 거고요. 장치에 따라서 뭐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또 저는 또 이게 인비절라인 장치를 처음 잃어버리셨을 때는 비용을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주 있는 일은 또 아니고, 또 하지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처럼 정말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조금 뭐 받을 수밖에 없겠죠. 2, 3일 정도를 못 꼈다고 한다면 전 단계의 위치로 치아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장치를 15단계까지 꼈다. 그 다음 단계를 며칠 안 꼈다고 해서 1단계의 위치로 치아가 돌아가진 않아요. 15단계까지 꼈는데 뭐 16단계를 끼다가 까먹었다. 2, 3일 까먹었다 하면 15단계 정도로 이제 돌아가는 거지. 그 전 단계의 장치를 이제 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전 단계의 장치 정도까지 이제 치아가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그 장치를 한번 껴봤을 때 잘 맞으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2, 3일 정도를 못 꼈다 하면 그 정도만큼 기간이 좀 늘어났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막 엄청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약간 좀 딜레이가 되는 거죠. 원래 전통적인 치아 교정 장치는 이렇게 치아에 브라켓이 붙어 있고 철사가 24시간 365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치아와 완전 한 몸이고 이걸 뭐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붙여놨잖아요. 근데 인비절라인은 그걸 장치가 안 보이게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대신에 식사 시에만 빼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식사 시간 말고는 항상 입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24시간 365일 힘이 작용되면서 교정이 될 테니까요. 지금 인비절라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시작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인비절라인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인비절라인은 굉장히 심미적이고 또 효과적인 투명 교정 장치이지만 또 꾸준한 착용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착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통령 홍성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